자, 다시 시작할게요. 준비되셨죠? 갑시다. 자, 아쉽게도 지금 한 것들은 수능 특강에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쉽죠? 이거는 정말 물리 원 한 친구들은 복습하는 수준일 거고, 뭐 좀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저것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본 게임 들어갑니다. 다시 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우리가 보호의 수소 모형을 화학적인 부분에서 처리해서 끝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이걸 지금 미리 공부하지 않은 현대 모형, 바로 오비탈 모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자, 보호가 1910년대에 이거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까지 쓰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이 모델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모든 걸 다 설명한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또한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비탈이라는 게 무엇이있는지 오비탈 종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비탈 모양, 이거 이제 표처럼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다음에 이런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또는 모형. 아, 이게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 자, 에너지 준이라는 건 진짜 별말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말했던 에너지, 이게 지금 에너지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에너지 준이에요. 지금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낮으면 에너지 준위가 낮다, 점차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냥 말일 뿐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네. 이제 가보죠. 자, 보호가 지금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라는 사람이, 자, 우선은 이게 맞고 이게 틀렸습니다. 보호는 에너지 부분은 수소로 에너지 부분은 깔끔하게 맞췄고 계산만 해서 말을 했는데 실제 값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실험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를 정말 계산에 의해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보어의 업적이지만, 아쉽게도 보어는 이걸 껍질로 원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형이 틀렸어요, 이 사람은. 자, 다시 수소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껍질이 이게 다 그려지는데, 그 말은즉슨 얘가 아까 말했다시피 2 번에서 3 번, 3 번에서 4 번, 4 번에서 3, 아니 다시 말할게요. 3 번에서 2 번, 4 번에서 2 번, 5 번에서 2 번,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다 예측을 해냈는데 이건 수소만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네온만 돼도, 야 잘 생각해 보자. 네온이면 이 껍질이 없어지냐? 네온이라고 해서? 아니면 이 네온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껍질 자체의 개수가 많아지니? 예, 그런 거 아니죠. 껍질은 어차피 모두가 1 번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스펙트럼 모양이 완전히 그냥 생 엉망이 돼 버립니다.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엉망이고 이건 나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가장 큰 한계는 우선은 모형도 틀렸지만 이 수소로만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를 하나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오비탈이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듣고 넘겨도 됩니다. 얘가 이게 원형으로 돌고 있다는 게 왜 틀렸냐면, 얘가 원형으로 돌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속도가 소비가 되면은 결국 그만큼 에너지 소비된 만큼 그게 반대로 에너지가 나가줘야 되는데 주로 빛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게 핵에서부터 점차 가까워져서 붙어버릴 것이고, 그럼 첫 번째,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은 전부 다 쪼그라들어야 됐었을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 않죠. 전혀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물질을 볼 수 있는 게 전등에서 빛을 그 광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다 불을 꺼 봐. 아 딱 좋다. 내가 잠깐 불 좀 끄고 올게. 야 불을 껐어. 잘 생각 왜 이렇게 왜 조리개 값이 좋냐 이거. 자 불을 껐어. 그럼 세상은 모두 검은색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각각의 원자들은 스스로 가시광선을 내뿜지 못하기 때문이지. 근데 이대로라면은 스스로 빛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왜 원자를 아무거나 측정해도 알아서 지가 직접 빛을 만들어내야 되는 광원이 돼야 돼요. 야 이러면 세상은 정말 완전 초희왕찬란한 세상이 될 거야. 각자가 다 빛을 내뿜고 있는 거야. 그럼 밤에도 화려하고요. 낮에는 더더욱 화려할 거고요. 태양이 필요 없겠지. 근데 그럴 일이 없지 지금. 그러지 않죠. 한마디로 이런 전자기파도 밖에서 봤을 때 관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관찰이 하나도 되지 않으니 이것 또한 모형이 틀렸다 이거예요. 원형으로 돌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자 그러면 이게 원운동이 아니라면 뭘까? 정답은 나 불 좀 켜고 올게. 정답은 나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교수님도 모르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다시 말할게요. 전 세계 80억 인구 모두가 이 전자의 운동 방법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왜 궁금해? 자, 이게 지금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은 전자의 원운동, 아니 전자의 운동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얘는 뭘 하는 거냐? 그냥 전자가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바로 전자의 발견 확률을 얘기하는 확률론입니다. 그래서 화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미적분도 잘해야 되지만 확률과 통계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짜증났던 게 양자역학은 확률과 통계를 미적분으로 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무튼 이 지금 현대 원자 모형은 무슨 론이라고요? 여기다 써놔야 돼요. 현대 원자 모형은 바로 확률 이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서 전자가 이거 쓰지 말아봐. 전자가 어떻게 운동을 했다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바로 찍찍 그으시면 돼요.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겁니다.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많다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전자가 어디서 더 많이 발견될 거냐 이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자가 마이너스고 핵이 플러스니까 그래도 나름 핵 근처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나서 점차 띄엄띄엄해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중에 하나를 좀 우선 이걸 가장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률론을 얘기하지 절대 여기서 원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건데 그럼 발견이 됐을 때 발견된 거 다 추적하면 되지 않느냐? 절대 안 돼. 불가능해. 추적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발견되느냐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이런 그림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이만큼 전자가 많다가 아니고요. 가운데 핵이 있겠죠. 핵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안쪽에서 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주변으로 갈수록 전자가 덜 발견된다는 전자 한계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네. 전밀도라는 말은 별거 아니고 그냥 점이 많이 있을수록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확률을 얘기하지.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러면 여기다 원자를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럼 이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네, 이 그림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듣고 넘기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이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다 모으면 당연히 100%가 되겠지. 다 모으면.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쪽에서까지도.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발견될 확률이 90% 안쪽으로 들어가는 애들로만 묶어버리겠다는 게 바로 이 그림의 표현입니다. 그럼 바깥쪽에서 발견됩니까, 전자? 발견되겠죠? 그죠? 전자 발견돼요. 애들 기절한 거 아니지? 10% 나머지 90%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얘 살아있지? 수업 듣고 있죠? 어? 녹화 녹화 안 했다. 녹화 안 했다. 녹화 안 했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난이도가 꽤 높고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 하필. 잠시만. 내 핸드폰은 어디다 놨지? 좀 이따 찾자.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잠시만. 자, 양자수라는 거는 아마 잘하면 못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왜 힘드냐면요. 이게 정말 나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 '어떻게 하면 애들이 무조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설명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쪽은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이 설명 순서도 책이 정말 개판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도대체 이걸 애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나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이게 방법이 뭐냐면요. 원래대로는 막 이렇게 막 흐름에 맞춰서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 이거 보호의 수소 모형도 약간 순서대로 갔잖아요,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얘는 내가 원하는 이 원자 모형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큰 이론이 있으면 뭔가 1 번, 2 번, 3 번을 각각을 설명하고 서로서로 연결도 안 돼. 각각을 다 설명해서 "우선은 기다려 보세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우선 기다려 보세요." 한 다음에 이걸 다 설명하고 나서 합쳐야 되거든요.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좀 버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만 지금 설명이 다 서로 연결이 처음에 안 되다가 마지막에 모을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 힘내. 자, 오비탈이라는 게 뭔지 우선 얘기 좀 할게요. 오비탈이라는 게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빗이 뭔 뜻이니? 영어 단어야. 궤도죠. 궤도 함수. 아까 뭐 잠깐 내가 장난질 치면서 이런 짓 했었죠. 이거 궤도 함수, 파동 함수란 얘기입니다. 자, 궤도가 들어가고 궤도는 공전의 개념이 있긴 하죠. 자, 아무튼 할 말은 오비탈이라는 게 약간 공전의 개념이 들어가는 그런 영어입니다. 자, 그냥 무슨 어디서 쓸데없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 오비탈의 종류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S 오비탈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두 번째, 1 번이 S 오비탈이라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 번이 누구냐? P 오비탈입니다. 이거 지금 다 소문자예요. 무조건 소문자 써야 돼요. 3 번 D 오비탈입니다. 4 번 F 오비탈이고요. 그다음에 5 번, 6 번에서 있긴 있어요. F 다음부터는 스펠링으로 해 가지고 뭐 G, H, I 순서대로 있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4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쭉 있긴 한데 F까지만 있다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리고 나서 모양으로 들어갈게요. S 오비탈의 모양이 사실은 뭐였냐면은 아까 봤던 겁니다. 구 형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좀 신중하게 그려 주시길 바랍니다. 3 차원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3 차원이죠. S 오비탈은 가운데 핵이 있었을 때 얘가 구 형태로 존재하는 게 이게 S 오비탈입니다. 자, 오비탈의 개수는 좀 이따 할게. 자, 그다음 P 오비탈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P 오비탈 모양 바로 뜨네요. 자, 어떻게 생겼느냐? 얘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얘는 지금 가운데에 핵이 있다고 했을 때 봐봐요. 얘가 X축, Y축, Z축으로 한 번에 3 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할게요. X, Y, Z가 있으면 X축으로 요렇게 하나 핵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Y축으로 요렇게 하나 이게 지금 개념이 5개념이 진짜 와방 잡히는 곳이 바로 이 파트거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말도 안 했다. 야, 이 파트가 뭐라 그랬냐면 양자 역할을 했지. 양자 화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의 기본 공식이 아까 장난질로 처리했었던 바로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그 슈레딩거가 방정식으로 썼던 이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수학적인 계산 여기에도 각각이 미친 듯한 뭐 미분적분이 들어가고 여기도 미적분이 지금 2번 들어갔고 뭐 난리도 아닌데 얘도 지금 종류별로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나온 값들인데 이걸 너희한테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너네한테 모든 공부 다 때려치고 양자역학만 5년 동안 하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미칠 뻔했는데 아무튼 이 파트는 암기 파트입니다. 왜 그런지를 공부하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거 그걸 차단시키려고 미리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지금 배우는 것 자체는. 아무튼 계속합니다. p 오비탈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의 개수가 p 오비탈은 무조건 한 번 나오면 3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자, d 오비탈 다행히 모양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s 오비탈은 몇 개냐면요. s 오비탈은 이렇게 구 형태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대신 이 d 오비탈과 f 오비탈은 몇 개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야, 뭐 느낌 없냐? 1, 3 있어. d 오비탈은 한 번 만들어지면 몇 개 만들어질까? 다들 예측을 잘하는데. 자, 5일까 6일까? 5입니다. 자, 그럼 그다음 건 당연히 바로 나와야죠. 몇입니까? 7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거 3개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을 표현을 하자면 p 오비탈인데 x축에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지금 p 오비탈인데 여기 z축에 있다는 얘기고 얘는 p 오비탈이 있는데 y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지금 5개가 그래서 px, py, 뭐 pz라고 해서 있긴 한데 이거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요. 얘도 지금 5개가 있는데 지식 자랑 좀 하겠습니다. xy축에 하나 있고요. yz축에 하나 있고요. xz축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있고요. 그다음에 d의 z의 제곱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어요. 참 쉽죠? 쉽기는 개뿔. 더럽게 어렵죠? 갑시다. 자, 우선은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던 거거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공간 부족하다. 혹시 너네 필기 하고 있는 애 있니? 지금? 대답 좀 해줄래? 혹시? 있어요? 네, 이거 다 하고 있네 거의 다. 예, 이번에 손 좀 빨라야 된다. 자, 이번에 이만큼 뭘 그릴 거냐면 얘를 그릴 거야. 다시 요거 이거를 요만큼 그리시면 됩니다. 좀 큼지막하게 그리셔야 답답하지가 않을 겁니다. 자, 똑같이 핵이고요. 균형을 못 맞춰 내가. 아이고. 아이. 자, 4개만 그리면 됩니다. 뭐 5개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자, 아까 말했던 1번 껍질, 2번 껍질. 자, 이건 다시 말하지만 모양이에요. 모형. 얘가 에너지를 대신해서 그려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래도 대략 이렇게 있었다고 보호가 얘기했죠. 근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오비탈이 설명이 가능해서. 자, 가죠. 자, 이거 합칠 거예요. 1번은 s 오비탈이죠. 그럼 얘가 여기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존재합니다. 1번이기 때문에 1번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1번 껍질이기 1번이기 때문에 1번 껍질부터 그래서 s 오비탈은 1번 껍질부터 계속 존재합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2번이 누구냐면은 2번이 p 오비탈이죠. 자, 그 말은 2번이기 때문에 2번에서부터 계속 존재합니다. 자, 3번 누구였니? 3번 오비탈 누구? D였죠. 3번 오비탈 D였어요. 그러니까 3번이기 때문에 얘가 세 번째 껍질에서부터 존재합니다.
당연히 4번이 누구였냐면은 F였죠. 그 F니까 4번이기 때문에 4번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자, 근데 1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라는 놈과 2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라는 놈은 같은 놈은 아니에요. 종류가 같은 거지 완전히 같은 놈은 아니라서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 껍질에 있는 애는 주양자 수 1번, 한마디로 1번 껍질이니까 1s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 한마디로 2번 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를 가진 이 오비탈은 2s 오비탈, 그 다음에 3s, 4s, 5s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당연히 p 오비탈도 두 번째 껍질부터 있으니까 2p, 3p, 4p, 5p 뭐 이렇게 있는 거고, d 오비탈도 3d, 4d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쭉쭉쭉. 자, F도 당연히 4F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 1p 오비탈은 1p 오비탈은 죽어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2d 오비탈도 여기에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머릿속으로 연결이 돼야 돼. 되겠어요? 그럼 너네들이 순서대로 1번 껍질부터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이렇게 순서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시간이 없어서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원래 수업이라면 시켰을 거야. 너네가 한번 써봐라. 어떻게 써보느냐. 자, 1번 껍질엔 1s 오비탈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껍질은 2s와 2p가 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3s, 3p, 3d, 그 다음에 4s가 있다. 뭐, 여기 3번 껍질 이렇게 있고 4s 뭐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을까요? 자, 아직 설명 안 끝났습니다. 자, 가보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p 오비탈이 하나 있으면 절대 한 개만 있지 않고 얘네들이 어떻게 있냐면은 무조건 요렇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p 오비탈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 쓰진 그 모든 걸 뭐 px 뭐 py 이렇게 다 쓰진 못하는데 2p 오비탈이 요렇게 사실 두 번째 껍질 세 개가 있다는 거고 개수로. 자, 그 다음에 3p 오비탈도 세 개. 그 다음에 얘는 더 징하지. 3d 오비탈은 5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겹더라도 저는 다 쓸 겁니다. 5는 다 지우자. 내가 쓰는데 니들이 안 쓸까? 내가 다 쓰는데 너네가 안 쓰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디오비탈 5개 있죠, 각자. F. 아우, 시간. 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많죠. 4번 껍질부터 해서. 자, 근데 왜 도대체 F오비탈까지만 공부를 하게 될까? 보시면 압니다. 자, 오비탈 개수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껍질에는 얘만 있는 겁니다. 몇 개 있는 거냐? 한 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ES 오비탈 하나, EP 오비탈, EP 오비탈, EP 오비탈에서 총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죠. 내가 할게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3번 껍질, 3S, 3P 3개, 4개죠. 여기 5개. 5은 몇 개? 4개 더하기 5개니까 여기 9개. 자, 그 다음에 9개. 9개에서 7개 더 추가시키면 되죠. 몇 개입니까? 16개. 야, 뭔가 공통점 없냐? 뭔가 이거 규칙 못 느끼겠어요? 그렇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뭔가 신기하긴 하잖아. 아무 도움이 안 돼.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개다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거는 각 껍질에 오비탈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아, 세밀하게 안 지워지네. 다시 말할게. 너네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할 수 있겠니? 갑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먼저입니다. 수학적인 아름다움은 여기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림 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밑으로. 아, 내가 요즘 릴즈나 인스타를 안 하거든? 그다음에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걸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아, 우연히 눌렀다가 무슨 홍 박사 나와 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그 홍 박사가 떠나질 않아 지금. 약간 비트가 있으면서 "홍 박사님을 아세요?" 막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뭐라고 하지? 후크송이 엄청 심한 노래들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마지막 거 지우자. 자, 1번 껍질, 2번 껍질, 3 번, 4 번, 5 번. 자, 이렇게 있는데 음 잠시만. 네. 여러분, 잠 체력 좋지? 9시 10 분까지만 하자. 양 진짜. 네. 9시 10 분까지만 하자. 예. 자, 여기서 보호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수소랑 이제 다전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먼저 설명할게.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 번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당연하겠지만 얘가 전자가 몇 개 있니? 1개 있죠. 다전자란 말이 뭔 말일까? 이 다자가 당연히 한자어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라는 얘기는 엄청 많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다자라는 얘기는 그냥 2개 이상인 모든 애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뭔 말이냐? 수소만 하나고 나머지는 다 2개 이상이지. 보어는 수소만 해결했지 나머지를 하나도 해결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수소를 빼고 나머지 다전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시 말해 볼게. 다전자가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다전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데, 문제는 치사하게 수소도 문제를 냅니다. 수능에서도 낸 적이 있어서 나 지금 깜짝 놀라서 저번에 평가원인가 수능인가 냈었습니다. 자, 가 보자. 뭔 소리를 하는지 볼게요. 자, 이 말입니다. 밑에 글씨를 보시죠. 수소 원자고요. 다시 수소 원자고요. 다전자입니다. 다시 수소고요. 다전자고요. 수소고요. 다전자입니다. 수소 다전자 수소 다전자. 자, 그다음 왼쪽에 있는 얘가 누굴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말했던 바로 그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 다르죠 지금. 뭐가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부터 가자면요.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1번 껍질에 1s 오비탈, 2번 껍질에 2s 오비탈, 3번 껍질에 3s, 4s, 뭐 5s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p 오비탈, 2p 붙어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 준위 안에 라인에. 자, 그다음에 3p도 있고요. 4p도 있습니다. 손이 빨라야 됩니다, 여기. 자, 그다음에 d 오비탈, 3d 붙어 있죠. 갑자기 포기하겠습니다. F는. 내 맘이야. 자, 이게 수소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는 사실 수소를 얘기하는 파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자가 2개 이상이 돼 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뭐 원S로부터 그냥 뭐 그대로 있다고 치고, 뭐 사실 그대로 있진 않은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거 지금 복사가 되나? 잠깐만 기다려 봐. 통으로 되네. 그냥 갈게. 여기 있던 투에스 오비탈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위치 보이세요? 지금 밑으로 내려간 거? 그다음에
p 오비탈이 어떻게 되느냐? p 오비탈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긴 한데 이거는 본 수업 때는 설명해 주긴 합니다. 하나도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학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 웬만큼 이해를 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이거 궁금해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우면 끝이야. S는 내려가고 P는 올라가요. 왜 그런지 설명하고 원하시면은 끝나고 물어보시든지 아니면은 그 본 수업 때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끝났죠? 자, 3S부터 밑으로 내려가죠. 그다음에 3P 올라가겠죠?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얘는 3D까지 있지. 3D. 3D가 네 번째 껍질을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 이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자, 그런데 4S 오비탈은 또 밑으로 내려가요. 얘는 또 어이없게.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1S, 2S, 2P, 그다음에 3S, 3P, 3D, 그다음에 4S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위치가 약간 역전이 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 목소리가 가장 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딴 거 배워서 뭐 할 건데? 아니 근데 기숙사라서 크게 소리를 못 지르겠어. 이미 목소리가 큰가? 주변에서 막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말할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비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냐? 오비탈은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비탈은 비유를 하겠습니다. 부부의 침대와 같습니다. 할 때마다 되게 씁쓸한데. 예, 아무튼 부부의 침대와 같습니다. 자, 부부가 3 명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선민이 4 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예. 부부가 3 명일 수는 없죠. 부부는 2 명이거나 아니면 나처럼 솔로이시면 됩니다. 이건 침대입니다.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2 개만 들어가면 되죠. 부부라고 한정 지었습니다. 왜냐? 친구는 3 명이서 잘 수도 있지. 어거지로. 그거 아니니까. 우리는 이 오비탈이라는 곳 각각이 다 오비탈인데 전자가 2 개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색깔 좀 검은색. 1s 오비탈이라는 곳에 사실은 이렇게 전자가 2 개씩 들어가고요. 여기도 전자 2 개,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눈다면 3 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여기다 그리면 안 되지. 왜냐? 얘는 수소니까 전자 하나밖에 없고 여기 봐봐. 여기다 그려야 되죠. 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뭐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미안한데. 자, 수소의 에너지 준위는 지금 보시면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1s, 2s, 2p, 3s, 3p, 3d 순서 쓰고 4s, 4p 이런 걸 썼을 때 당연히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서로서로. 하지만 1 번보다 2 번이 높고 2 번보다 3 번이 높고 3 번보다 4 번이 높으니까 뭐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거든. 자,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지. 자, 얘 1s 오비탈, 2s 오비탈, 그다음 2p 오비탈, 3p 3s, 3p, 3d, 4s, 4p 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순서대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1s보다 2s가 높고 2s보다는 2p가 높고 2p보다는 3s, 3p 한마디로 여기서 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3D는 너무 올라갔고 4S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역전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S가 앞에 있고 3D가 뒤에 있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될까요, 이거? 그래서 실제는 요 모양이 아니라 무슨 모양이냐? 1S, 2S, 2P, 3S,
3P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요런 식으로 부등호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전체 채웠다고 쳐. 그럼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잠깐만. 자 이 그램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놈이 나옵니다. 자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잠깐 이거 좀 캡처해서 가져올게. 너무 커. 자 잠시만. 자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지금 설명 들어갑니다. 봐봐. 아 여기다 하자 그냥. 자 이 모양이야. 얘가 지금 이제 전자가 들어가. 그러면은 수소라는 애는 이 원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그러면 얘가 지금 수소의 모양인 거예요. 그럼 자 다시 이 수소는요. 원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갔다는 걸 요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S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가. 자 그다음에 헬륨이지. 그러면 얘는 지금 헬륨이면은 여기 전자 하나 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헬륨이 지금 원S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쓸게. 자 그다음에 리튬 가볼까? 힘들어 참아. 어쩔 수 없어. 리튬 여기 이렇게 전자 하나 들어갔죠? 여기 지금 리튬은 2s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갔고요. 베릴 이렇게 중간에 꺼지냐 왜? 베릴륨 요렇게 전자 채워졌죠? 그럼 베릴륨은 2s 오비탈에 전자 두 개 들어갔습니다. 자, 아 얘 왜 이래 진짜. 2s 오비탈에 전자 다 채워져 아이고 전자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p 오비탈로 들어가야죠. 여기 하나 들어가. 얘가 지금 붕소가 되겠지? 전자 5개 있으니까. 자, 붕소 2p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갔죠. 왜 이럴까 이거?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2p 오비탈 전자 2개 들어가고 질소가 2p 오비탈 전자 3개 들어가고 4개, 5개, 6개 들어갔어. 야 2p 오비탈 끝났어. 2p 오비탈 끝나면 그다음 누구니? 전자 채우려면 밑에서부터 안정하게 채워야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채우면 그다음 3s지. 그럼 여기 나트륨 3s 오비탈 전자 하나, 3s 오비탈 전자 2개 들어가지. 전자 하나, 둘 들어가.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죠. 다음으로 가요. 3s 오비탈에 아니 3p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가고요. 3p 전자 2개, 3개, 4개, 5개, 6개 들어가죠. 6개 딱 맞춰서 끝났지. 야, 잘 생각해 봐. 3p 다음에 원래 3d가 나왔어야 돼. 근데 이거 중간에 갑자기 꼽사리 껴 가지고 얘가 4s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기. 그럼 3p 끝나고 그다음 어디예요? 요쪽으로 왔어요. 얘 지금 봐봐. 여기 라인 뭐일 것 같니, 지금? 다 뭐만 있어? S만 있지. 4S에 하나, 4S에 2개 들어갔죠. 끝나. 그럼 그다음에 얘는 누굴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야. 왜 10개일까? 전자가 10개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S 오비탈을 전자 채우고 나서 그다음 3D 오비탈 채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바로 D 오비탈, 3D 오비탈 하나, 3D 오비탈 2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 D 오비탈 라인이란 얘기예요. 또. 그럼 여기 오른쪽 뭐겠어? 6칸이 있잖아? 여기 P 오비탈이고요. 야, 밑에 있는 거 뭐일 것 같냐? 1, 2, 3,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뭔 뜻이겠냐? 오비탈 7개 있다는 얘기지. 여기 F 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왜 F 오비탈 이상이 없느냐? 이상을 존재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오비탈 왜 있는지, 주기율표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진 당연히 현대 모형이니까, 오비탈이 현대 모형이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모양 자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모양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 준위이긴 하거든. 근데 우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냐? 여기까지. 10분 빡세게 갈게. 뭐가 있냐면 문제들이고. 예, 현실은 얘를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야, 이건 어쩔 수 없는데 10분 만에 빠르게 끝내버릴게. 양자수는 아예 못할 것 같아. 자, 간다. 자, 여러분 필기를 합시다. 몇 번이냐? 지금 얘가 4번이네요. 전자 배치를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싸움 원리, 파울리 사람 이름이고요. 베타 원리. 정말 최고로 간추렸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전혀 못합니다, 지금. 훈투 규칙이 있습니다. 그림 좀 잘라 오겠습니다. 자, 쌓는다는 얘기 바로 갈게. 쌓는다는 거 밑에서부터 뭔가를 쌓아 올린다는 얘기죠. 설명 이미 다 했습니다. 전자가 들어오면은 1번, 2 원S 오비탈이 가장 밑에 있으니까 밑에부터 뭐가 불안해. 끊어졌나? 놀래라. 네, 다시 밑에서부터 전자를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한 겁니다. 쌓음 원리 끝. 끝났어요. 다시 밑에서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얘기죠. 전자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건 에너지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아까 말했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에너지 값이 밑에서부터 안정화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파원리 베타 원리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타 했을까? 야, 이거 알파 베타의 베타 맞을까 틀릴까? 뉘앙스가 아닌 게 느껴지지. 야, 이거 베타라는 거 한자어야. 너네 베타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 정답. 배타적이란 말 들어봤죠? 뭔 뜻이냐면은 바로 되게 이타적이란 말의 반대, 약간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죠. 배척한다, 뭔가를 반대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서 이게 뭔가를 배척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근데 좀 다른 게 이게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뭘 반대하느냐?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전자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점으로 표시했는데요. 이게 점이 아니라 뭘로 표시하게 되냐면은 화살표로 표시하게 됩니다. 화살표로. 다시 이렇게 전자 두 개 들어가면 하나는 업스핀, 다시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으로 이렇게 전자 개수를 이렇게 스핀으로 다시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반대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뭔 말이냐? 반대로 하나의 오비탈에 중요한 거 하나의 오비탈에 하나가 위로 화살표를 그리면 하나는 아래로 그려야 된다 이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설명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거 오비탈 하나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반대도 안 됩니다. 이거 밑에 다운도 절대 안 돼요. 불가능해요. 0%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말했던 부부의 침대와 같아요. 침대에는 결혼한 사람이 3명이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대신 이건 돼요. 훈트 규칙에 연결되는 건데 요런 식으로 얘를 가져오게 되면은 방이 3개가 있지. 그랬을 때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각자 하나씩 업인 건 상관이 없는데 한 방에서 업인 건 상관없어요. 이게 뭐라고 좀 비유하게 되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침대에 동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차피 그냥 침대가 3개인 거야. 침대 3개에 각자 남자 3명이서 자고 있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야, 비유 찰지다 진짜. 예, 혼자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파울리 베타원리는 뭐냐? 한 오비탈에 그 스핀이라는 거, 화살표가 무조건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끝. 그다음 훈투 규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얘는 훈투 규칙은 어디서부터 써먹어야 되냐면 2p 오비탈 다시 p 오비탈 d 오비탈에서만 써먹어야 됩니다. s 오비탈에서는 전혀 쓸 이유가 없어요. 자, 뭔 말이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같은 놈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애들한테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훈 다시 파울리 베타원리는 업스핀 다운스핀에서 이렇게 들어갔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각각이 다 뭐냐면 전자야.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죠. 근데 이게 도대체 이 화살표는 뭔 뜻일까 싶죠? 이건 그때 가서 설명하자. 지금은 설명 못해요. 마이너스가 얘네들이 서로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할까 안정할까? 마이너스를 같은 방에 넣어놨어.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하죠. 불안해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어. 방이 하나니까. 침대가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야 돼. 근데 침대가 4개, 3개야. 그러면 전자가 하나 있고 그럼 또 다른 마이너스가 또 들어와. 전자가 하나 또 들어와. 그럼 얘가 어딜 가겠니? 빈 공간을 가지. 자, 비유 또 갑니다. 내가 버스를 탔어요. 다시 버스의 뒷공간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의자가 주로 이렇게 있지. 요즘. 그런데 자,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냐면 이거 뭐야? 다시. 사람이 1명, 2명, 3명 해서 여기는 5명이 다 앉아 있어. 빈 공간이 어디냐? 여기 비었죠, 지금. 야,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여기 앉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기 앉지 않냐? 빈 공간에? 안 그래? 혹시 여기에 뉴진스가 있어요? 뉴진스가 여기 앉아 있으면 이쪽 옆으로 가긴 하겠지. 혜린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쪽 옆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진규 여기 있어. 다 한진규야. 다 한진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앉아 있겠죠. 뭔 말이야? 빈 공간으로 가고 싶다 이겁니다. 전자는. 왜냐? 전자끼리 가까이 있어서 반발해서 불안해지느니 멀어지는 게 최고라 이거죠. 그러니까 훈투 규칙은 뭐냐면 이런 p 오비탈이든 d 오비탈이든 에너지 준위가 같으면 전자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더 이상 자리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면서 화살표는 만족하면서 이렇게 채워져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훈투 규칙인 겁니다. 바로 다시 말하지만 요렇게 최대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최대 다중도 규칙이라고 하거든. 최대로 다 중첩시킨다? 다 깔아버린다? 뭐 이런 뜻이라서 훈투 규칙은 이런 뜻을 가져요. 이걸 다 만족하는 이런 문제를 푸셔야 해요.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쉬워. 시간 몇 분이냐? 10분이네. 젠장. 야, 이거만 풀고 끝낼게. 미안해,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자, 붕소, 탄소, 질소, 산소래입니다. 전자가 5개, 6개, 7개, 8개 있겠죠? 화살표 5개 있죠? 얘 붕소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그림에서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 1s, 2s, 2p 오비탈 에너지 준이 그려지고요. 업다운, 업다운, 업. 이렇게 돼 있죠? 밑에서부터 쌓아 올렸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정말 딱 좋은 상태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1s, 2s, 2p가 있어. 1s에 2개 채워졌죠? 2s에 하나만 채웠고 이거 다 못 채운 상태로 위로 올라갔어 지금. 싸움 원리를 만족을 못했죠. 얘도 가보자. 얘는 지금 전자가 7개, 질소를 얘기하죠. 둘, 셋, 넷, 다섯.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정상이야. 다 깔아야 돼. 다 안 깔았죠? 같은 에너지인데. 이거
훈투 규칙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오른쪽 얘 바로 나와요. 침대 하나에 동성이 지금 누워 있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하죠. 이거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 안 한 겁니다. 여기까지야. 오비탈은 이 이상 더 설명하고 싶은데 미안해 시간이 없어. 자,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절반이 끝났습니다. 다음엔 중단원 2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중단원 2를 해서 대단원 2를 끝낼 겁니다. 월요일 날. 어마무시하죠. 진도 속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 잘 가. 네, 질문 없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이거 필기한 거 파일 올릴게. 여기 교실에 있어 도연아. 저 대홍단 때문에 막 그 주말에 집에 못 가요. 어마무시하군. 세상에. 방학인데 집도 못 가고 주말인데. 아니 뭐 나도 집에 지금 못 가고 있긴 한데.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떤 것 때문에? 아, 다는 아니야. 다는 훈투 규칙을 만족 안 했잖아요. 다는 이게 만족했다면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피오베탈 쪽을 잘못 깔았죠. 피오베탈을 요렇게 다 깔아야 되는데 다 안 깔은 건 문제가 돼요. 얘는 싸움 원리를 만족 안 했고요. 밑에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아서 불가능 상태.
이게 정말 싸움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업스핀을 먼저 까는 거는 약속이 돼 버린 느낌이에요. 나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 보는데 업스핀이나 다운스핀이나 "혼자 있으면 에너지 차이가 없다."라고 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업스핀을 먼저 까는 건 좀 약속화돼 있어요.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자세히는 하기 좀 어려운데 우선 업스핀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스핀끼리 에너지가 안정해지긴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다 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깔면서 같은 스핀으로 깔아야 돼요. 음 똑같은 뭐 얘도 들뜬 상태이긴 한데 얘 밑으로 내려가도 들뜬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차이는 지금 없다라고 봐요. 네, 다시 말할게요. 들뜬다고 해도 들뜬 놈들 간에 에너지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조건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업스핀으로 들뜬 놈과 다운스핀으로 들뜬 애는 어차피 똑같이 같은 양으로 들뜬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다해서 음. 지금 정민아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요 놈이 요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음.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안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가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끝. 이거 좀 지워야겠다. 너무 많이 썼다. 네, 돼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말고 잠깐만 뭐 이게 음 싸움이랑 후투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들뜬 상태라고 다 봐도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업스핀으로 들어간 거나 혼자 있는데 얘가 다운스핀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어차피 같은 걸로 보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걸 너무 혼동을 주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교육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간다? 그럼 얘를 무조건 업스핀부터 들어간다고 좀 약속을 잡아 놓기는 했었어요. 나중에 또 지만 효과라고 해 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면 외부에서 N극, S극을 넣어 준 뭐 업스핀이랑 다운스핀이랑 에너지 차이가 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 줬을 때 얘기인 거고 그게 아니면 업스핀과 다운스핀은 에너지의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해요.
무슨 이상한 지만 효과까지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걸로도 싸워 또 교사들끼리. 그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함부로 가르칠 수도 없고 교수님들도 이걸 되게 헷갈리게 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어렵죠. 이게 5 개념이 생기기 딱 좋은데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못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나도. 다시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깔아야 돼요. 다른 모양으로 깔면 안 돼요. 같은 모양으로 까는 게 핵심입니다. 최대로 까는 게. 근데 밑에서부터 안 쌓았죠. 응? 녹화를 꺼야겠다.